안녕하세요.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선거 조작, 선관위원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권이 약 20 밀리언, 한국 인구의 20 밀리언이면 뭐죠? 한국의 10%인가? 더 10%더 냅니다. 한국이 50 밀리언이니까 토니 밀리언이면 40% 내네요. 엄청난 인구죠. 토니 밀리언 불법 이민자를 끌어들였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자시라는 사람이 그 이폭 타임즈에서 이제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유엔이 관여됐다. 그리고 미국의 첩보기관이 관여되어서 모니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캐시파텔이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다지를 주장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표를 했냐 하면은요. 불법 그러니까 이민자,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죠.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돈을 받고 뭐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투표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자가 투표 관여한 사람이 5만 명이 된다고 하네요. 아리조나에서. 그래서 아리조나에 있는 카리 렉이라고 이제는 엄청나게 유능한 분입니다. 현재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죠. 이제 거기를 이제 보이스 아메리카를 없애느냐 아니면 정리를 잘해서 잘 쓰느냐 하는 것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 카리렉이 유명한 분이 제가 이제 말라고 해서 만나 뵀는데 그분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이스 아메리카가 잘못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카리렉이 저에게 알려준 말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카리 레이기 사실은 엄청난 지지자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트럼프의 인도스먼트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아리조나에서 출마를 했어요. 주지사로 또 상원으로. 근데 떨어졌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로. 근데 다지 일론 머스크가 뭐를 발표했냐? 약 5만 명의 불법 이민자, 그러니까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투표 리스트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카리렉이 어떻게 됐어요? 상원이 됐을 것이며 혹은 주지사가 됐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발표했냐? H.H. 굿만이라고 H.A. 굿만이라는 이제 우리 그 팟캐스터가 했는데 H.H. 굿만은 아주 칼럼니스트로서 상을 많이 타신 분입니다. 원래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런데 공화당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이 보수로 바뀐 분이죠. 왜 바뀌었냐?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이거야. 저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뭐 이민자라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지만 정치를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HS 끝만이 이제는 보수로 바뀌면서 그가 엄청난 이제 팔로우를 약 25만의 팔로우가 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엄청나게 아주 controversial한 뉴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2월 14일, 지금 4월 14일이죠. 4월 14일 발표한 게 뭐냐면 5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투표에 참여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토니 밀리언 2천만 명, 그렇죠. 우리나라 5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의 인구가 들어와서 투표할 권한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설명을 하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방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제는 이 시스템에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이제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선거의 아웃컴이 여기서 이 나라에 태어나거나 이민을 합법으로 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이 나라에 갑자기 들어온 비합법적인 이민자의 그 도장 찍기 위해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백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대부분 미국의 민주당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당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민주주의의 허비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트럼프를 맹추적하면서 고소하면서 탄핵시키면서 그다음에 감시하면서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조사하면서 그다음에 뭡니까? 특검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퀄리파이 시키지 못하게 대통령의 나가는 것에
뭡니까 그 대통령이 나가는 것 자체의 자격 상실을 위해서 굉장히 마냥 노력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어디 일어나고 이렇습니까? 루마니아에서 일어났죠. 또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프랑스 르펜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유로피안 파워. 우리가 말하는 그 딥스는 어떠한 일렉션 결과를 목적을 해놓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는 짐작하고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오래 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부류가 방화하고 파괴할 때는 전혀 이 인다이트를 안 받아요. 근데 J6 같이 거기는 바이런스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인다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사실은 뭐 잘못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한 불법으로 왔는 건 뭐 올 수도 있죠. 불법 이민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에서 왔습니까? 누군가 보호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들어왔다. 밀려 들어와서. 근데 뭘 했다? 투표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시민,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 자들의 의견이 아닌 다른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당선시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그런 부류를 우리는 흔히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공산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투표하든 상관이 없다. 개표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이게 누구 얘기죠? 스탈린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명명하면서 이건 공산주의화되고 가고 있구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해서 자기는 공산주의랑 싸우고 있다. 자기는 전체주의랑 싸우고 있다. 자기는 나치하고 싸우고 있다. 자기는 딥스테이트하고 싸우고 있다. 이제는 그들이 하는 시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 미국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또 한국과 또 미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